골짜기와 사막, 어떻게 보면 흔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역사성을 알고 나면 더욱더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성지가 바로 그런 곳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성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성지의 어떤 역사를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찌볼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찌볼이요? 예, 찌볼이.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게 예수님 당시 때의 이 갈릴리의 수도였어요. 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 갈릴리의 수도였던 찌볼이 곳. 네. 나사렛과는 불과 6km.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도를 보면서 좀 그렇죠. 설명을 들어볼까요? 나사렛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찌폴이라는 곳.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 있는데 이 갈릴리 전 지역에서 한때 수도였던 곳이 바로 이 찌볼이라고 하는 곳. 가나와 나사렛에서 불과 이 4km에서 6km 떨어지는 이 찌볼이의 이 유적이 특히 2006년도에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바로 이 주무대가 이 찌볼입니다. 아, 우리가 참 많이 본 그 영화의 주무대가 바로 그렇죠. 찌폴이.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이 증명된 이곳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또 가족이 이제 목수일을 하면서 이런 재료를 사러 도시로 간다든지 아예 또 재료에 큰 공사가 있을 때 참여를 한다든지 특히 이 성경에 보면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만 사셨는데 어떻게 이 왕궁의 화려한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든지 또 이곳에 큰 극장이 있거든요. 마치 너희들이 이 무대의 선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무대를 본 역사적 정황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은 아마 찌보리에서 보셨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도 이 찌포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셨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 십자군 시대 이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이 찌볼이에요. 아, 또 마리아의 고향이 찌포리.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네요. 꼭 이 목수일 때문만이 아니라 외갓집을 오가면서 너무나도 익숙했던 도시가 찌볼이. 그래서 이 찌볼이의 도시상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이 신약에 배어있는 그래서 이 찌볼이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르고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알고 보면 찌폴이라는 곳이 정말 다르게 보일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찌보리에 들어서게 되면은 위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앞에는 큰, 아마 그래서 수도가 될 정도로 큰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인근에 산림이 우거져 있는데 이게 지금 초입인가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군요. 찌볼이라고 하는 이 찌볼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찌볼이는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자주 왕래하셨던 이 인근 최대의 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찌볼이가 가능한 것은 이 물입니다. 물. 그렇죠. 물. 이 가드 헤벨 요나의 고향인데 가드 헤벨에서부터 엄청난 이게 수로입니다. 이 거리를 수킬로에 한해서 물을 끌어오는 이 수로입니다. 수로. 그래서 이 인근에 아주 거대한 물 저장고를 만들고 이 물을 다시 찌보리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찌보리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물이 필요했는데 그 물을 이 가나 근처 이 가드 헤벨에서 이 샘에서 물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수로. 2000년 훨씬 더 된 그 수로가 지금도 존재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보면서 찌보리를 보겠습니다. 아마 찌보리도 생소하지만 찌보리에 이런 수로가 있었다는 것도 아마 그만큼 엄청난 물을 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인구가 컸고 이 수로 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부가 있었다는 거죠.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인근의 가장 큰 도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도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물이 있기 때문에. 물. 아마 보시면 놀랄 거예요. 우리가 뭐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터널이니 무기또의 이 수갱이라든지 많은 것을 보지만은 이렇게 엄청난 이 바위를 파서 수로를 만들고 이게 지금 아래쪽이 수로로 내려가는 지금 길이네요. 일부만 이제 고고학으로 발굴이 된 이후에 공개가 돼서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그리고 벽이요 완벽하게 플라스터로 이게
이 방수. 방수 처리가 예. 되네요. 야. 자, 이제 일부 된 것을 지나는데 이게 수로라고 하는 것이 더군다나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도 아니고 이 외진 나사렛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네. 정말로 이 찌뿌리라고 하는 곳이 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규모가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한국 분들에게 이 탈무드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그 탈무드의 메인 텍스트가 되는 미시나가 네. 완성된 것이 바로 이 찌뿌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찌푸리는 사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어떤 역사적으로도 유대인들의 그렇고, 역사에게서 네, 굉장히 결코, 의미 예. 있는 곳이네요. 그래서 이 사실 수로의 우리 크기도 엄청나고요. 그럼요. 우리 기독교 교회보다도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네. 이미 익혀 알려진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된 이후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군요. 여기 지금 관광객들의 모습도 쭉 그렇죠. 보이는데요. 굉장히 이 규모가 큰 국립공원이고요. 국립공원. 예, 아마 한두 시간 가지고 요것이 이제 이 마르미에라고 하는 우리 제가 많이 설명했던 차가 네. 있고 아마 이게 들어가면 저기가 요것이 이제 예전에, 네. 로뎀나무의 일종인데 아키로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키로뎀. 역시 로뎀나무의 한 종류고요. 어. 그다음에 또 이곳에 들어가면서 요게 우슬초. 아, 우슬초. 네, 이제 우리에게 네. 많이 뭐 피자로도 먹어보고 맞아요. 소개가 됐는데 이제 이러한 이제 성경 시대 때의 이런 식물들을 보면서 바로 이게 찌뿌리의 전경입니다. 야. 지금도 이게 발굴이 일부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아마 중요한 부분 특히 이제 로마 시대 때의 저택이라든지 네. 요것이 십자군 시대 때의 요새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시대를 거쳐서 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요것이 로마 시대 때 무덤인데 돌무덤이잖아요. 네. 요것을 성체를 쌓는데 재활용된 겁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 돌 무덤을 기반으로 해서 예, 성체를 뭐 올린 다른 돌 가지 거네요. 않고 무덤을 다시 네. 캐서 이제 벽돌을 쓰고 네. 지금 요것이 이제 십자군 시대 때의 요새가 됐고 이제 오스만 시대 때 역시 요새가 됐었고 네. 1900년대에는 이것이 한때는 학교로 이게 사용이 됐었고요. 네. 아마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박물관으로 이 창문 두께를 보세요. 그러네요. 거의 1m가 넘어요. 이거 웬만한 뭐 밖에서는 공격이 불가능할 정도고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일부 네. 드러난 유적지를 통해서 그때 당시의 삶을 엿볼 수 있는데 네. 여기서 하나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 도시였던 것만큼 유대인들의 삶을 이것이 미크베라고 하는 미크베. 이 정결탕, 아, 정결탕 또 이거는, 네. 이제 다양한 이 상하수도 시설 그냥 일상적으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 예수님 시대 때 이 찌뿌리의 이 가옥 구조를 그냥 한번 슬쩍 지나가 볼 수 있는 네. 이런 이제 고고학자들은 하나하나 자세히 규명이 되지만은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로마식 대저택입니다. 아, 이게 지금 로마식 대저택의 그러니까 로마 시대 흔적이 이전에 이제 남아있네요. 이곳에 헬라 시대 때에도 가장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인데 네. 이 건물 안은 뭐냐면 로마 시대 때 대저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 일종의 박물관이에요. 아, 여기서 중요한 게 모자이크입니다. 지금 바닥이 네. 이렇게 보시기만 모자이크 해도 형태가 남아있네요. 마치 카페트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이 생생한 이 카페트와 같은 것이 모자이크로 이렇게 리얼합니다. 그러네요. 네, 뭐 당시에 이 얼마나 이 정말 사치스러웠지요. 사치스러운 집을 꾸몄는지 바닥에도 온갖 헬라의 이 신화에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들, 또 유명한 이런 위인들, 꽃들, 또 동물, 물고기에서 정말 화려했습니다. 네. 아마 저것을 보면 2000년 전에 카페트도 아니고 자기 집 거실 바닥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다는 걸 볼 수 있고 네. 아직도 계속해서 곳곳에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모자이크. 건물로 뒤덮여 있었다고 생각되면 정말 화려했던 도시고 하긴요 이 북부 갈릴리의 수도 역할을 했었으면 그렇죠. 바로 이 화려했던 도시가 예수님에게 네. 친숙했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지금 이 구조도 나오잖아요. 네. 이 뻘건 부분이 지금 이제 모습이고 이 정말 굉장히 이 도로가 잘 닦이고 건물이 웅장했고 모든 바닥이 다 이 화려한 네. 모자이크로 장식될 정도로 지금 이게 훼손된 거거든요. 아, 이런 것들을 지금 전시해 놓은 거예요. 네, 훼손된 그대로를 이제 보호를 해놓고 이 바닥이 네. 마치 카페트를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이 되었었다. 그러네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나일의 이 모자이크인데 이 모자이크 하나하나를 보면서 2000년 전에 왜 이 모자이크가 등장을 했는지 그 스토리를 들으면 이 헬라 문화, 로마 문화, 또 당시에 이 예술을 엿볼 수 있는 것 꼭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박식한 가이드의 이 안내를 받으면 정말 이 역사 여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곳이 이 극장인데요. 원형극장. 예수님이 이 무대의 선자 같은 이 무대를 나사렛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이 무대와 같은 연극 배우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하신 모든 비유가 바로 이 찌뿌리에 있는 이 극장을 통해서 보신 것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왕래를 하셨던 곳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쳐지지 않고 그렇죠. 더 특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이 회당입니다. 이 찌뿌리에 이 미시나가 완성된 장소고 이게 이제 회당에 이제 복원들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곳이요 유대인들에게 보물과 같아요. 저 메노라가 얼핏 보이죠? 네. 그다음에 이곳이 이제 총 7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회당이에요 회당. 우리처럼 교회의 바닥을 장식한 것인데 이 장식에서 엄청난 정보를 얻는데 요 원형이 조디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 안에 12칸으로 나눈 것은 12개월을 상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원형 이 사각형 양 이 네 구퉁이는 계절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 나오는 식물들, 그다음에 12계절에 나오는 이 특징들을 그려놓은 곳인데 저것이 이스라엘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설명이 길었는데. 이거 자, 지금 찌뿌리를 보고 나와서 제가 이 힌트를 하나 드리는데 나사렛에서 혹시 이게 나사렛에서 가까우니까 제가 시장에서 나사렛을 갔는데 이게 먹방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가장 저렴하게 나사렛다운 이 메뉴를 추천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피자인가요? 맞아요. 피자요. 나사렛판 피자입니다. 나사렛판 피자 어떤 맛이 진짜 궁금하네요. 이제 나사렛판 이게 피자는? 제가 카메라를 대니까 이게 제 거 좀 만드는 거예요. 제가 주문을 2건을 했는데. 박사님 드실 거. 네, 아주 이게 카메라를 대니까 올리고 치즈를 듬뿍 넣고 무슨 올려든지 텔레비에 나오니까 이렇게 듬뿍 넣는데 사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일반적인 식사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역에 그렇죠. 가장 이 여행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렛 피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피자를 많이 먹나요? 그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식사도 뭐 빵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가장 간편하잖아요. 빵에 치즈 얹고. 그렇죠. 토핑들이 얹어지니까. 그렇죠. 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물론 주문하는 대로 돈은 올라가겠지만은 그렇죠. 네. 푸짐하게 해도 안 비싸요. 그러면 저 피자 정도는 얼마 정도에? 제가 저게 한 30-40cm니까 우리를 치면 10,000원 정도인데 비쌀 수도 있지만 또 좀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관광지 저거 하나면 5명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굽는 사이에 이스라엘에 또 중요한 게 피타. 피타라고 하는 빵 이렇게 딱 쪼개면 가운데 빈 곳에 야채 넣고 이렇게 먹는 빵. 또 맛을 아시니까 또 박사님 보시자마자 하시는데 궁금합니다. 어떤 맛이? 하여튼 모든 게 찐 직후가 맛있잖아요. 밥도 그렇고. 그렇죠. 저 향이 사실은 조금 상상이 됩니다. 어떤 향일지. 네. 사실 제가 이 피자 굽는 사이에 요걸 잠깐 찍었는데 이것도 맛있어요. 그러면 저걸 이렇게 조금 갈라서 그 안에 이제 채소를 넣는 건가요? 통상 그렇게 먹지만은 지금 간 나온 거는 버터나 꿀만 찍어 먹어요. 그냥 단순하게. 자, 이제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팀들 이렇게 이게 점심이에요. 사실 우리는 촬영하고 그냥 이 시장 하면 바로 이제 가는데 이날 제가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올리브가 잔뜩 들어간 피자를 시키셨네요. 양파, 버섯.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셨지만은 이 듬뿍 얹은 치즈. 여기에 콜라 한 잔만 드시면 그렇죠. 사실 천국에 따로 없어요. 지금 마지막 화면이 너무 저희를 배고프게 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뭐를 먹어도 맛있지만 특히 나사렛에서는 이 나사렛 피자 물론 이제 슈아르마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사렛 피자 가지고 5명이서 정말 기분 좋게 우리의 성지의 순례를
이렇게 그렇죠.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네. 저희가 오늘은 찌포리를 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통 이제 성지 순례하면 나사렛만 들렀다가 또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나사렛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또 붙어 위치해 있죠. 있으니까 네. 찌포리도 꼭 한번 가보셔서 예수님이 왕래하시면서 그 보셨던 모든 것들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는 것도 정말 좋은 얘기. 네. 나사렛과 찌뿌리를 오갈 때 걸어가든 차를 타든 이 길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이렇게 오가셨던 길이라고 생각되면 아마 더없이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곳이죠? 시간만 내면 한 시간만 시간 내도 다녀올 수 있는 네. 장소입니다. 좋습니다. 아름다운 꽃들도 보시고 또 우리 박사님처럼 맛있는 또 피자도 드시고 하시면 하루가 아주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럼요.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네. 네, 오늘 찌푸리 함께 했습니다. 자, 성지가 좋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로 퀴즈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성지에서 가져온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